지금 국회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선거제도 하나는 그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장위원회에서 지금 안을 지금 마련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현재 소선거구제 플러스 준연동제, 캡이 있는 준연동제 병입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거는 이제 국회 공식기구죠. 거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랙이 뭐냐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여야 중진의원 그룹과 초대선 그룹이 결합을 해가지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결성이 돼가지고 현재 한 150분이 넘었습니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매주 모여서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복수안을 만들어서 토론에 붙이자. 이 세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는 지금 이제 전국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수년째 토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아마 언론에서 보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세 트랙을 가지고 나오는 복수안을 아마 확정이 됐어요. 3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열띤 난상 토론을 하자. 국회법에 전문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제도가 국회의원 전원이 하나의 위원회가 돼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의결을 해서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화하는 그런 정책을 밟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선거제도라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만 바꾼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수용성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가면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민심과의 비례입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우리가 폭넓게 확충하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수용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어떤 제도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지역주의 타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그리고 90년도 그때 3당 합당 이후에 완전하게 너무나 지역주의, 정치적인 지역주의가 너무 심화됐더랬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양당 체제에 있어서 정치의 양극화가 초래됐다. 그러니까 너무나 갈등이 심해지고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의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은 뭐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민들이 여론에 보면 절대적입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안 된다. 그래서 10명 중 7명이 무조건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가지 요소 중에서 국민의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 다음에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국회가 신뢰가 떨어지니까요, 정책적인 아젠다를 개발해서 차분하게 토론하고 그것을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 이게 이제 또 그 다음에 한 23% 정도고요. 대결 정치 해소, 이것도 꽤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성을 강화나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을 다양하게 배출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이게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에 소선거구제가 이제 한 36년간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이게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겠죠. 부정적인 견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2 내지 4인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보다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하면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국민의 수용성이 또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독특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갈등과 지역주의 해소와 정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선의 최고의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면 좋은데,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국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될 거냐, 그걸 반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선거구제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아니면 대선거구제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또 과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그 비례대표제, 현재의 비례대표제의 문제도 선출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숫자라든지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또 선임 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지난 21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연동형 퇴물식 준연동형제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문제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요, 지난 기초지방자치단체 3개 이상 보니까,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만약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뭐냐면 한 개의 주로 보면 논의되고 있는 게 완전한 중대선거구는 어렵다. 또 완전한 소선거구제 유지도 어렵다. 그럼 절충형 또는 혼합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거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그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제 개인 의견인데요. 참고로 지난 선거구가 3개 이상의 그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뭐 김해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 보니까 경기 수원, 수원시와 창원시는 5명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창원은 6명입니까? 5명이죠. 그게 2명이 있고요.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4명을 뽑는 선거구가 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3명을 뽑는 자치단체가 10개가 있고요. 그러면은 3인 이상 뽑는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냐면 18개입니다. 네, 18개 기초자치단체. 거기서 64명을 뽑아요. 지역구를. 그러면은 저는 그랬어요. 제 의견을 낼 때 토론회에서,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완전하게 도입할 수는 현재는 너무 반발이 커가지고 없을 것이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생활권 내주는 기초자치단체를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3명 이상 뽑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 그 중에서 그러면 이 기초자치단체 다 도입을 못하면 이 중에서 그러면은 4명 이상 뽑는 8개 선거구만이라도 21대 총선 때 일단은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절충을 할 거냐. 그때서 도농 복합 선거제로 봐서 우리 소선거구제에 있는 이런 농어촌 지역은 중대선거구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물론 아예 전국 비례대표 선거제로 바꾸면 대선거구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난제가 있습니다. 합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보면은
지역구 의원대 비례대표 비율이 보면은 15.7% 비례가요. 47석입니다. 지역구가 253석. 15대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00 언제입니까? 조금 그 전보다는 조금 작아졌어요. 이게 2000년도보다는 그때는 4.9대 1이었거든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그런데 지금 2020년 총선 때는 5.4대 1로 오히려 작아져 버렸죠, 비례대표가. 그래서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비율을 맞춰줄 것이냐. 왜? 비례대표가 많음으로써 다양성과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그럼 어떻게 뽑는 방법에서부터 그 명부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것도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저는 그게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하고 선거제를 바꿀 때 국민들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때가 됐다. 뭐냐면 세계 각국의,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주요 선진국, OECD 국가의 의원 점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7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17만 2천 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미국은 16만 몇천 명입니다. 그건 연방제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미국과 대비해서 미국과 일본을 대비해서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이래 많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반응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고, 미국은 50개의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개 주만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주의회가 굉장히 커요. 다 각 주의 의원 숫자까지 합치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 국민 1인당 의원 숫자가 우리보다는 훨씬 많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지금 거의 600명 아니니까 거기는 완전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이 선거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개혁을 하려면 이제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총대를 누가 메고 계시냐면 국회의장께서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최소한 의원 점수를 30명 내지 50명은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350명까지는 늘려줘야 된다. 그래놓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지역구를 한 250석 하고 비례대표를 한 100석 정도 하면은 2.5대 1 정도 비율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선출을 할 때 이제 지금 현재 제도를 변경을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가되 그 석패율제와 이중 등록제를 가미를 해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에 그 권역별로 해서 그래 100명 정도 돼야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다. 그럼 부울경에 한 15명 내지 20명을 배정을 해서 정당 연동형 그 어떤 투표율로 해가지고 표를 얻은 만큼 각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다양성을 도모할 수가 있고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도 석패율에 따라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있을 때 더 열심히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 뭐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논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3월 27일부터 2주간 전원회의가 열리면 아마 이제 저도 이제 발언을 할 겁니다만 여러 가지를 아마 만상토론을 해서 두 가지 안을 복수안을 도출해서 이제 공식적인 공고안을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결의안을 만들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제 입법화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쪽을 보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소극적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죠. 그 다음에 우리 당도, 민주당도 보면은 수도권의 의원님들이 보면은 중대선거구, 중선거구, 정치제도의 변화를 다소 조금 소극적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왜냐하면은 수도권이 우리가 서울 경기 2121석이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당이 104석이죠. 103석인가? 104석인가? 압도적인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 압도적인 우리가 다수를 했는데 중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로 가버리면 언제나 우리가 1단이냐 2단이냐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는 항상 여소야대.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헌법 체계 속에서 정부 형태, 대통령 5년 단임제로서는 안 맞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정정이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합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내각 책임제 속에서의 연합정치와 대통령제에서 연합정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권력구조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는 사실상 안 맞는 제도인데 일단은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혼합제로 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저는 헌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내각 책임제는 바꿔놓고 선거 주기를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하고 지방선거는 2년 중간선거 형태로 하면은 책임 정치가 오히려 더 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일단은 제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는 시기가 굉장히 짧고 빨리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도출해서 전원위원회로 넘기는 게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동안의 우리 국회 중진위원 모임의 견해들을 제가 소개하는 단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